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이제 주문을 할 때, 매수 혹은 매도 주문을 할 때, 이렇게 지금 호가창이 보이는데, 여기 각 호가에다가 주문을 걸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매수 대기, 매도 대기를 걸어 놓는 방법이 있고, 그냥 시장가로 바로 체결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그동안에 저희 실전 매매한 거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리고 또 설명도 많이 했지만, 어니님께서 이렇게 시장가 매매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죠. 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몇 번 있었긴 했지만 대부분은 미리 주문을 걸어 놓고 대기를 걸어 놓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보여드린 걸로 끝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줄을 서시오 막 이런 식으로 저희가 또 설명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시간에는 그게 정말 그렇게 도움이 되나요? 예를 들면은 뭐 여기에 줄을 쓰나, 이 두 번째 호가에다 줄을 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한 두 호가 정도 해가지고 시장가로 그냥 바로 매수를 체결시키나, 그냥 뭐 한두 호가 정도 차인데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또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엄청 큰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뭐 0. 몇 프로인데 뭐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장가 매수를 습관화 시키는 것은 뭐 얼마나 안 좋은 건가, 뭐 이런 주제로 조금 질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문 체결 방식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주문 넣는 종류 잘 모르시는 분들 많긴 많더라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그런 이야기 하면서 호가창에서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좀 구분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럼 먼저 이제 주문을 넣는 그 방식적인 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증권사마다 당연히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요새는 이런 말로 많이 쓰여요. 보통가 주문. 예전에는 지정가 주문이란 말도 많이 쓰였는데, 요즘 나오는 그런 HTS나 MTS에서는, 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보통이라고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게 보통가 주문. 예전에는 근데 이게 지정가라는 말을 참 많이 썼었어요. 가격을 지정한다는 의미의 지정가였는데, 그 지정가 주문이 보통 주문으로 좀 단어가 많이 트렌드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결국에는 같은 말이고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보통가 주문을 가장 많이 해요. 가장 많이가 빈도가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긴 하는데, 시장가 매수하는 경우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제한적이고, 차라리 시장가 매도는 가끔씩 할 때는 있고요. 요 정도 느낌으로 보면 되는데, 보통가 주문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요 아래쪽이 매수 호가창인 건 아시죠? 생각보다 요새 처음 주식하신 분들은 호가창 이 숫자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호가창 관련돼서 찍어둔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고요. 오늘은 조금은 더 주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렇게 십자가로 나눴었을 때 가운데 십자가를 기점으로 이 위에가 매도 호가창이고요. 이 위에가 매도 호가창이고 이 아래가 매수 호가창이에요. 자, 보통가로 산다는 얘기는 이 아래 가격에다가 주문을 하게 되면 줄을 서는 거예요. 여기 물량들이 있죠. 이 뒤로 줄을 서는 겁니다. 자신이 지정한 가격에. 근데 자신이 보통가 자체를 높게 주문하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통가 매수 주문을 2,200원으로 딱 주문을 해버리게 되면요, 시장가로 바로 현재 2,180원 요런 데서 바로 체결되는 효과가 나오긴 해요. 주문의 형식은 보통가로 했지만은 실제로 그거는 그냥 시장가 체결을 한 거죠. 네. 근데 이 안에서도 그럼 시장가랑 같은 거 아니냐,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요, 비중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2,200원에 100만 주 주문을 걸었다, 그렇진 않겠지만 100만 주 주문을 걸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2,200원까지 총 합이 100만 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량을 다 먹고 100만 주에서 이 물량을 뺀 나머지 물량이 2,200원에 매수 호가창으로 이렇게 쫙 쌓입니다. 이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근데 시장가로 100만 주를 주문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2,200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100만 주가 다 체결될 때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면은 뭐 2,250원이 될 수도 있고 2,290원이 될 수도 있고 2,300원에 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상한가죠. 그러니까 상한가까지 거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 물량이 다 체결될 때까지 당일에 상한가까지도 매수를 하겠다, 이게 시장가의 의미고요. 보통가를 높게 건다는 거는
제가 2,200원이라고 말했는데 2,200원 위로는 안 사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저는 습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시장가의 효과를 볼 것 같으면은 보통가를 활용해서 시장가 주문처럼 연출하면 된다. 적당하게, 지금 상황 보고 적당하게 높게 주문 내고 적당하게 낮게 주문 내게 되면은 시장가 매수랑 거의 같은 상황이지만, 그거를 사소한 거 같지만 시장가 매수 매도 습관이 솔직히 투자자한테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전에 초기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버디님이 질문하신 시장가로 매수하나 지금 줄 서서 매수하나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는 답변에 저는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행동 하나는 0. 몇 프로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되게 사소해 보여요. 근데 투자에서 수익을 만들어 간다는 게 그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균형을 잡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균형을 잡을 거고 누군가는 균형을 못 잡을 거예요. 근본적인 부분은 줄 서는 거 뭐하러 기다려, 그냥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2,150원에 살 것 같으면 그냥 2,170원에 사지 뭐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이런 분들은 10중 8구 기다릴 줄 몰라요. 그냥 기다리기 싫은 겁니다. 그냥 급한 거고 좀 빨리빨리 바로바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자체의 가격적 편차 차이는 크지 않을지 몰라도 되게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린 게 있어요. 그 행위 자체가 자신의 템포를 완전히 꼬아버립니다. 바로 샀기 때문에 액션이 이미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홍길동이 다시 또 무언가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액션을 합니다. 또 다른 액션은 올라갈 것 같네? 또 사야지. 그럼 여기서 또 시장가 매수. 그러다 좀만 움직이면 또 사야지. 시장가 매수. 템포 조절이 아예 안 되고 그냥 시장가로 계속 사기만 한 거예요. 대다수의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과비중 때문에 종목 관리를 거의 못한다고 봐야죠. 이 습관이 결국에는 이어져서 나비 효과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한두 호가 정도의 가격 차이가 아니라 주식을 대하는 그런 근본적인 차이로 인한 하나의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습관 차이인 거죠. 네. 근데 그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은 아예 근본적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사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그 얘기를 하죠. 주식시장을 더 많이 알고 이해하고 경험이 필요해 보이네요. 실제로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이게 무슨 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숫자 외적으로 그 안에 숨어 들어가 있는 깊이 있는 차이점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저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잘 기다리고 다 지켜볼 줄도 아는데 그냥 체결만 시장가로 해요. 나는 똑같은데 그냥 그거만 시장가로 종종 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분은 그런 문제가 크게 없겠네요. 원론적으로는 문제가 크게 없어야 되는데, 제 경험에 비춰서 가르치면서 이끌어본 결과를 보게 되면은 10중 8구는 그냥 자기 합리화더라고요. 그냥 예전에 저희 컨텐츠에서 말했었던 나는 아닌데 나는 다른데 대표적인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냥 보통가로 걸어놓고 기다린다, 그거 진짜로 기다린다와 저 기다릴 거예요, 근데 일단 체결시켜놓고 기다릴게요, 이거랑은 저는 좀 진짜로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는요? 자,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2150원에 그리고 뭐 2140원에 매수를 대기를 걸어 놓으려고 하는데, 네. 근데 여기다 이제 미리 걸어 놓을 수도 있지만 그냥 지켜보다가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밀리면 그때 그냥 시장가로 2150원이나 뭐 근처에서 혹은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사죠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매수 습관은 어떨까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차라리 그게 난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다른 의미의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쭉 털리게 되면은 여기 지금 상황을 예를 들면은 호가창이 좀 물량이 있잖아요. 이걸 체결시켜 준다는 거는 체결량이 많이 나와주면서 강하게 하락을 시킬 거예요. 요런 식으로 몇만 주씩 나오면서 그 모습 보면은 사고 싶어지지 않아서 이제는 가격을 생각해서 좀만 더 아래로 살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매수해서 좀만이가 되네요. 좀만 더 아래에서 사는 건 좋은데, 그거의 결정적 부작용은 여기서 살 걸 이제 아껴둔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에 많이 살려고 하죠.
기회가 자주 안 오니까. 결국은 이제 홀짝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이제 사야지라고 했는데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올라갈 때 이제 타죠. 그런 경우는 아 밑에서 살라 그랬는데 올라가네, 위에서 시장가 체결 팍 해버리고, 뭐 그럴 가능성도 있을 거고. 네, 그렇게 될 확률이 많아요. 그냥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해야 할 거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양극의 부작용을 좀 막아줄 수 있거든요. 어차피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분할 매수잖아요. 뭐 2%? 3%? 이 정도? 소량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체결되고 이 밑에서 체결되고 그렇게 나눠서 체결돼서 그 평균 가격을 놓고 보게 되면은 한 번에 그거 모아서 2120원에 딱 맞춰야지, 이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굳이 한 번에 큰 물량을 딱 맞춰서 살 필요는 없다. 그냥 조금씩 나눠서 사면 되는 거고 그 숫자를 컨트롤하면 된다. 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분할 매수도 당연히 기본이지만 보통가 주문이 습관화되어 있을수록 좋다. 자, 뭐 알려드리는 김에 이제 더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또 질문을 이어가면,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제가 빌드업이라는 매매를 하는데, 이제 저희 영상 처음 보는 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빌드업 매매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저희 앞선 영상들 보시는 게 더 확실하지만 여기서 진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매일매일 그냥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소량으로 그냥 모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일단 가볍게 얘기하면.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매일매일 분할 매수를 하는 상황이라면, 아니 그렇다면은 그냥 지정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한도가 차이 나더라도 그냥 시장가로 매일매일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 비록 나는 시장가 주문을 하고 있지만 그냥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분산 처리가 되니까 이거는 그냥 뭐 또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왜 괜찮죠? 분산이 됐으니까 이미. 제가 다 말을 막 설명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기간 분산을 시켜놨으니까 뭐 그 상태에서는 사실상 당일의 한도가가 대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사실. 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던 게, 시장가 매수가 근본적으로 보통가 매수보다 원론적으로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나쁠 거 없어요. 하나의 그냥 매수 종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근데 시장가 매수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조급하다, 그에 따른 간접 부작용이 나온다. 근데 그 부작용 자체가 분산이 안 되고 시간적으로 서두른다인데, 빌드업 매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분산을 시켜둔 거잖아요. 하루에 정해진 양이 세팅이 되는 거고 설정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거기서 영향을 덜 받죠. 근데 이게 보면은 반대로 이제 빌드업 하시는 분들이 매일매일의 그 한도가에 되게 연연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이 말은 이제 반대로 그럴 필요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려고 빌드업 하는 거 아닌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또 보면은. 실제로 최근에 이제 저희 클럽에서 빌드업 하고 있던 종목이 마무리까지 잘 만들어졌죠. 만들어지면은 항상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날 조금 더 아래에서 사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러다 보면은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부러 빼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중에 쌀 때 한 번에 좀 더 사야지 생각했다가 본인이 까먹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인위적으로 밑에서 살려고 이 특정 가격 위에선 안 사야지 하고서 스나이핑 하려고 딱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면은 어찌됐든 반기계적으로 꾸준하게 되면은 물량을 매일 모아가는 거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빼먹는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꾸준함이라고 하게 되면 쭉 이어져야 되는 건데, 이렇게 가다가 특정 아래에서 사야지 뭐 해야지 이렇게 노려보다 보면 그게 체결이 안 되면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구멍이 나거든요. 구멍이 나면은 당연히 꾸준하게 그냥 한결로 갔었던 사람보다는 비중면에서는 불리하겠죠. 그러고 나서 종목이 실제로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 구멍난 만큼 비중만큼 수익에서는 불리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꾸준한 게 가장 좋다. 오히려 오늘 질문이 빌드업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한도가 차이 별거 아니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빌드업에서 이런 식으로 막 이 스나이핑에 목을 매면은 여기서 비어진 이익을 그냥 비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보상 심리가 발동해서 다른 데서 또 막 엄하게 막 더 채운다던가 막 그러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계속 홀짝하는 거예요. 계속 홀짝을 하다가 꾸준히 한 사람보다 결과가 더 안 좋아진다던가 손해를 본다던가, 아니면 하다가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수익이 나면 좋은데 떨어지는 상황에서 홀짝이 틀리니까 이제 위축이 돼서
하다가 말게 된다던가 본인이 스스로 매매를 망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은 클럽에서 마무리 됐을 때도 이거는 정말로 항상 반복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오비를 끝나는 경험을 해보게 되면은 시작하기 전에는 이게 뭐야 했지만 시작하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어 그러다가 끝나고 나서는 다음부터는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귀결되는, 그리고 그 전에 좀만 더 열심히 했었을 걸, 이런 이야기가 항상 나오죠. 항상. 제가 아까 간단하게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지만 이게 얼마나 말하기가 편합니까? 이해하기도 쉽고. 근데 이제 실제로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감정적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본인에 대해서 성찰을 하게 되고 네. 이 주식이란 거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네. 왜냐면 그렇게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 나가는 경험을 안 해보셨을 테니까 그 전까지는. 그리고 뭐 오르는 상황 내리는 상황에서 동일하게 해야 될 거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실천한 적이 없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걸 실제로 해보면은 정말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거랑 누가 말해서 들은 걸로 이해하는 거랑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이 빌더뿐만이 아니라 이 주식이란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경험을 한 것과 경험하지 않고 들은 거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그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꾸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빌드업을 솔직히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주식의 매매들 중에서는 어찌됐든 좋든 싫든 간에 기법화, 뭔가 정형화된 공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빌드업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기술적인 부분보다 이 빌드업을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온전히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주고받는 대화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대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자신의 감정의 요동침을 알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성향이 이 안에서 보여요. 내가 이렇게 쫄보였나? 또는 내가 이렇게 되게 조급한 사람이었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되게 좀 그릇이 작았나? 기타 등등의 온전한 그 느낌, 그런 감정적 대화를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식에서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 이전에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자신의 마음의 목소리와 대화를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큰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빌드업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자아 성찰을 하고, 그 자아 성찰을 빗대서 그만큼 자신이 성장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자신한테 맞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제부터는 채워지거든요. 되게 중요한 얘기죠. 네. 갑자기 듣다가 궁금해진 건데, 원희님은 이제 주식을 처음 배우고 막 익혀가면서 본인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았어요? 자아 성찰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저는 많은 걸 해보고 싶어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기도 했는데, 어떤 한 가지에 국한된다기보다는 다양함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좀 산만했나요? 산만하진 않았는데 그냥 이거에 가깝죠. 알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냥 열정부자, 호기심 대마왕. 감정적으로는요?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조금 조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느끼기에. 공격적인 사람이었어요. 공격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공격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지금하고 비교하게 되면 말도 못하게 공격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공격성이 있을까요? 공격적인 것도 되게 여러 가지로 표출이 되잖아요, 주식하면. 깡이 좋았죠. 매수에 거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 시장가 매수하고 막 그랬나요? 시장가 매수는 아니더라도 흔한 말로 네. 그냥 제가 템포란 말을 많이 하는데 그냥 비중을 엄청 빨리 채워요. 뭐 안 되면 나중에 풀어내지 막 이런 생각으로 막 채우는 건가요? 그때는 잘 풀지도 못했는데 네. 그런 거였죠. 원희님도 그러던 시절이 있었군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랬었을 때 제 스스로 아까 열정부자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풀어내지 못하는 상황을. 그래서 그거를 풀어내려고 많이 했었고, 약간 좀 특이한 기질은 물려보는 경험을 다 해보고 다 풀어내보려고 막 오히려 그쪽으로 많이 해본 것 같아요. 풀어내는 과정에서 일이 다 터지고 나서 이때 어떻게 할까요? 했었을 때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말은 그게 그럼 정말로 안 되는 걸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일이 다 터지고 났었을 땐 안 되지만
처음부터 그 상황을 생각해서 처음에 조금만 바꿔주게 되면은 안 되는 게 되는 걸로 바뀌거든요. 그 차이를 알고 나서부터는 많이 바뀌었죠. 그런 건 없었어요? 막 수익금이나 수익률에 대한 욕심은 처음엔 없었어요? 저는 수익보다는 실력에 대한 욕심이 훨씬 컸어요. 근데 이건 아마도 언니님은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 내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는 그걸로 시작을 한 게 아니잖아요, 아마. 그죠? 네. 뭐 그런 생각이 했겠지만은 그게 우선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언니님 입장에서는. 네.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많은 분들은 사실 이제 당장 자기 돈이 중요한 거니까 수익금이나 수익률 이런 쪽에 되게 욕심이 많고 그렇게 이제 첫 단추를 깨게 되는데 조금 차이는 있겠네요, 언니님하고. 네, 그 관점 차이는 있는데 저는 근데 제가 개인 그런 걸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좀 숫자에 대한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런 숫자에 대한 변화값에 친숙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게 싫었어요. 100만 원 가지고 수익률 아무리 좋아봤자 어차피 거기서 거기야. 오히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흔한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시드가 큰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니야? 근데 시드가 크다고 무조건 다 유리한 거는 아니잖아. 그럼 시드가 컸을 때 유리하게 만들 수까지 있으면은 그럼 그때서야 진짜 돈을 벌겠네? 이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그 시드가 커지는 과정에서 훈련하고 실력을 키워놓고 그러면서 시드가 커지면서 실질적인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상상했죠. 저도 한참 훈련할 때. 조급하진 않았나요? 저는 그래도 다행인 건 조급한 거는 없었어요. 되게 좋은 기질이네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그렇지만 주식 배우는 분들 보면 그냥 대체로 다 조급함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조급하지 말아라, 템포 조절해라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언니님은 처음부터 그런 건 별로 없었나 봐요. 네. 조급함은 별로 없었어요. 그럼 뭐 저도 스스로 생각하는 게 타고난 성향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아까 막 이렇게 빨리 막 공격적으로 채운다는 거는 이제 조급함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건가 보네요. 그건 공격적인 거지. 차라리 선무당에 가까운 거죠. 쓸데없는 자신감. 그죠. 조급함이라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목표 수익에 못 갔는데 그냥 막 조급하게 팔아버린다던가 막 그런 것도 있으니까 쫄보인 경우가 조급하죠.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공격적이냐 뭐 쫄보냐 이거는 이제 조급함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다른 각도의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타고난 성향이냐라고도 있겠지만 그거랑 좀 번외적인 거는 조급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한몫한 것 같아요. 아, 투자를 이제 주식을 배우는 그 환경상. 네. 제가 조급함을 보이게 되면은 끝이니까 저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경쟁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욕구가 더 컸다고 해야 되나? 원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진짜 더 척박한 상황에서 그 길을 걸어갔으니까. 네, 많은 경쟁자가 있었고 거기서 실력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안에서 그 프로의 길을 걸음에 있어서 조급한 행동을 한다는 거는 그냥 그거는 치명타거든요. 경고도 아니에요. 치명타예요, 그냥. 이거는 자질 부족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런 자질이 부족해서 그 치명타 맞고 아웃되는 사람들 좀 봤겠네요. 많이 봤죠. 그거를 바로 보게 되면은 못하죠, 그 행동을. 근데 속으로는 엄청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은 한 것 같은데 그 환경이 어떻게 보면 조급함을 보여지지 않게끔 무조건 이거는 그냥 안고 가야 되는 거게끔 인정하게 만들어준 것 같긴 해요. 우리 클럽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약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프로의 세계가 아니니까 네. 약간은 그 조급함을 억눌러주고 거기서 표출되지 않게끔 잡아주는 그런 시스템이나 문화가 있으면은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지금 저는 그게 어느 정도는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다른 분들이 이제 또 잡아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네, 선례자들이 있으니까 선배들이 그 선배들도 처음엔 조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조급함을 스스로 조금씩 개선하고 극복하고 하루아침에 그냥 조급함 없어졌어 이게 아니라 조금씩 변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극복하고 나니까 괜찮아졌더라 다독거리면서 실제로 지금 조급한 사람들을 많이 잡아주고 있으니 이게 선순환이 되고는 있죠.
저희가 이제 클럽을 이제 몇 년을 했잖아요. 근데 초반부에는 지금 있는 인원보다 훨씬 더 적은 인원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선례자가 없잖아요. 이제 클럽이라는 걸 처음 하니까, 게다가 다 아마추어들이고 막 프로가 되려고 정말 나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진짜 언니님이 그 분들의 그 심리 상태, 조급함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데 되게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아 진짜 네, 고생 많았죠. 항상 지켜보고 있어서 아는데 진짜 말도 못하게 고생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인원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때보다 뭐 10배도 넘게 막 많아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틀이 잡혀서 그런 힘든 측면에서는 훨씬 수월하죠. 저는 진짜 근데 사람이, 저도 그렇게 훈련 받았지만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란 말을 정말로 좀 많이, 요즘에는 더 많이 공감을 하게 되는 게, 당연히 가르침의 중심에는 제가 존재하는 건 맞는데 때로는 저의 말 한마디보다 그 비슷한 환경에서 같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나보다 조금 앞서 나간 그 한 명, 흔히 말하면 훈련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 말고 선배의 말 한마디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잘 알아요. 저도 그랬던 것도 사실이고. 왜냐면은 지금 당장 저의 비교 대상이 저의 선생님은 아닐 거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 원래 잘하니까 선생님 됐겠지, 막 이런 식으로 약간 특정 선을 넘어가 있는 존재인 거고,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내 상황을 조금 더 공감해주면서 하지만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 그런 파트너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시면은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언니님이 알려주고 도와주고 잡아주고 그런 거 당연히 도움 되는데, 진짜로 수백 명이 되는 그 앞서서 나보다 조금 더 먼저 경험했었던 사람, 나보다 1, 2년 먼저, 2, 3년 먼저 이 안에서 경험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 말과 위로의 말, 그리고 당부, 뭐 그런 조언,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힘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혼자서 외롭고, 나 이거 혼자서 이거 우리 유튜브 한 200몇 분들 다 봤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불안불안하고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알긴 알겠는데 실천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클럽이 정말 그 탈출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뭐 마무리를 좀 해봐도 되겠죠? 뭐 시작은 이제 시장가 주문, 뭐 보통 주문, 뭐 시장가 주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냐, 이런 기술적인 얘기, 뭐 이런 단편적인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듣다 보니 뭐 언니님은 과거에 어땠나 궁금해서 언니님의 라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좀 재미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여러 방면으로 좀 해드리는 방송을 꾸준히 만들어 나갈 테니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면은 정말 주식 발전하는데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영상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첫 영상부터 정주행해서 쫙 보시면은 그럼 거기에 정말 많은 노하우들을 알려드렸으니까는 그렇게 하셔서 주식 실력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고요. 말씀드렸던 투자클럽도 궁금하시면 저희 영상 하단부에 링크를 해놨어요. 공지사항을 링크 해놨으니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